안녕하세요. 사회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오늘 서양 근대사 첫 번째 시간이고요. 19세기에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물결이 부는 유럽의 19세기 이전의 시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나요, 여러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있죠. 정말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문제 받칩니다. 최소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룰 주제들은요, 크게 먼저 시민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인 시민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로 산업혁명을 볼 겁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선 시민혁명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 다룰 거는 문서를 비교하는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자, 여러 가지 선언문, 청원문, 장전, 선언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이 혼동이 되실 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팁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장 헷갈리시는 거는 바로 이거죠.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혼동이 되시는 거는 바로 영국이죠. 영국 내부에서 있었던 권리 장전의 내용과 또 뭐 있죠? 권리 청원, 청하는 그 청원이 있고요. 더 아주 예전에 13세기로 넘어가면 비슷한 내용의 대헌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먼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은요. 도입부가 거의 똑같아요. 담고 있는 내용도 유사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언문만 나오고 출처가 나오지 않으면 혼동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부분에서는. 자,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모두 로크의 저항권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로크가 얘기한 생각이 그대로 그 문장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에서는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자, 인간의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연권 중에는 절대로 군주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고요. 이걸 침범받으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문장을 찾으세요. 자,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은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루소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루소의 사상, 루소는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구절을 찾으시거나요. 정말 큰 팁인데요.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사람들, 주도한 계층, 국민의회를 이끌어나간 계층이 누군가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르주아 계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아주 고유한 개념이 있죠. 소유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재산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명시가 특징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영국으로 넘어갈게요. 영국이 더 까다롭습니다. 권리장전과 권리청원 나오면요.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확대가 될까요? 대헌장이 맨 처음이고 그 다음 청원, 그 다음 장전이잖아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권리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헌장 같은 경우에는 왜 일어났어요? 존왕이 전쟁 벌이고 함부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봉건적인 귀족들이 왕이라고 해도 절대 돈을 쓸 때 함부로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된다. 의회 동의를 얻어라 라는 개념까지 나가진 못했지만 우리의 자문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게 이제 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하지만 이 과세 함부로 하는 거는 절대 뒤로 갈수록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등장해요. 권리장전까지. 자, 권리청원도 마찬가지로 과세의 문제로 아주 나중에 일어났지만 과세의 문제로 일어나게 되고요. 권리청원에서도 이 과세권과 더불어서 과세권이 핵심이고요. 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권리장전은요, 권리청원을 아주 크게 포함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과세권이나 입법권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이 권리장전에서의 특징, 권리장전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 의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닦았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담았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원에는 없는 거 바로 몇 조죠? 9조입니다. 자, 구조 내용, 권리장전의 구조 내용은요, 의원이 의회 안에서 하는 발언 같은 걸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죠? 의원 면책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왕에게 앞서는 의회의 강력한 권한을 명시한 게 권리장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각각의 혁명들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이 있고요. 미국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고요. 영국의 명예혁명, 청교도혁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일단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 뭘로 나오냐면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를 비교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할 때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미국 독립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순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과정부터 전개,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자세히 깊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스토리로 쭉 연결해서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체제의 변화, 정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정이었는지 공화정이었는지 입헌군주제인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시민혁명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자, 산업혁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용이 쉽잖아요. 자, 산업혁명은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냐면 산업혁명의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습들인데, 특히나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회주의. 자, 산업혁명의 결과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그런 사상으로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고요. 이 산업혁명과 사회주의를 연계해서 파악을 해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감 있게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중요한 주제고요. 올해 9월 달에 출제되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 여러분들 혼동되시죠? 미국일까? 프랑스일까? 자,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오죠. 뭐가 있나요? 이런 권리 중에는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죠? 미국입니다. 가는 미국이고요. 나를 보실게요. 자, 나에서도요,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로 팁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기 있죠.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딱 표현한 문구를 찾는 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이 되겠죠. 자, 선지에서 골라볼게요. 가, 1차 대륙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아닙니다. 순서 아셔야 된다 그랬죠? 1차 대륙회의에서는요, 영국이랑 싸우자라는 걸 결정을 한 거고요. 1차 대륙회의 이후에 2차 대륙회의에서 발표된 겁니다. 아니죠? 2번, 가, 보스턴 차 사건이 배경이 되었다. 보스턴 차 사건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런 것들이죠. 보스턴 차 사건은요, 이런 독립혁명의 배경, 도화선이 되는 지점입니다. 아니고요. 3번, 나 왕정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여러분 기억해둬야 될 선지로 요거 추가해두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왕을 끌어내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회는요, 부르주아 계층이 주도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 변화를 아주 급격하게 원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할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왕정을 폐지한다는 건 너무나 급진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주장한 거는 입헌군주제입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라 할지라도 헌법에 제한을 받는 입헌군주제고요. 군주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죠.
자, 4번. 나 보통선거제의 도입을 규정하였다. 보통선거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권. 아니죠. 자, 프랑스 혁명 첫 번째 인권선언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국민의회의 주도계층이 부르주아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보통선거가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규정하는 제한선거죠. 아니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볼게요. 가와나 로크의 저항권 이론에 기초하였다. 맞습니다. 자, 로크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인데 저항권. 만약에 국가가 시민이, 만약에 군주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 이런 권리를 침범을 한다면 저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한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잖아요. 정답은 5번이고요. 자료를 구분하는 것도 핵심이고요. 여기에선 선지도 굉장히 까다롭고 좋은 선지들이 많았습니다. 하나 더 포함을 해주시면요. 이 로크 같은 부분 있잖아요. 로크뿐만 아니라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사회계약설이 아직까지 수능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제고요.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로크, 홉스, 루소의 사상을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유사 유형이고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가 보시면요. 자,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자, 뭔지 모르시겠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뭐가 나왔나요? 소유권이 나왔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다. 소유권이 이렇게나 대단한 권리였어요, 여러분. 재산권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프랑스 혁명에서 국민의회에서 발표된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이죠. 국민의회에 누가 이끌어갔다고요? 부르주아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재산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나 보실게요. 1조. 국왕은요.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자, 누가 중요한가요? 국왕이 아니라 의회가 동의해야 법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9조. 중요하다고 했죠. 의회 안에서는 논의하는 것은 의회 아닌 어느 곳에서도 고발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바로 의원의 면책권이죠. 자, 이 고유한 면책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국의 권리장전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가는요, 입법의회에서 발표했다. 아니죠. 국민의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국민의회에서 만든 헌법이 있습니다. 1791년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었죠. 아니고요. 2번, 가는 보통선거와 공화정을 규정하였다. 아니죠, 여러분. 국민의회는 부르주아, 유산시민 계급들.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보통선거가 아니라 뭐죠? 제한선거를 주장을 했고요. 자, 공화정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입헌 군주제를 주장을 합니다. 아니죠. 3번 보실게요. 나 내각 책임제의 관례를 만들었다. 자, 얼핏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권리장전으로는요. 권리장전을 통해서는 입헌 군주제, 이 의회 정치의 토대를 만들었죠. 여기에서는 입헌 군주제의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권리장전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왕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앤 여왕이 이제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굴 데려오죠? 독일에서 하노버 공 조지 1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리나요? 하노버 왕조가 열리죠. 자, 하노버 왕조가 열리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조지 1세 어디에서 왔나요? 독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영국말,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여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바로 내각 책임제가 생긴 거예요. 자, 내각 책임제가 뭔가요, 여러분? 의회가 있으면 당이 나뉘어져 있죠. 그 중에서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서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형태를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왕은 있어요. 군림하되.
왕은 있어요. 군림하되 뭐하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내각 책임제에서 나오게 된 거죠. 아니고요. 자, 요렇게까지 구분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 출제된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냥 명예혁명 내각 책임제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 여기에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4번입니다. 나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거는요, 권리장전 때가 아니라 권리청원 때입니다. 아니고요. 권리장전 때는 토리당과 휘그당이 대립하겠죠? 5번 보실게요. 5번,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가 배경이 된 거 바로 나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제임스 2세, 찰스 2세 전제정치, 친가톨릭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죠. 옳은 거 5번이네요. 자, 이번 문제도요. 선지도 중요하고 자료도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가장 난이도 있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를 정말 씹어먹듯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3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식민지인들이 영국 선박에 차상자를 벌인 사건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 무슨 사건이죠? 보스턴 차사건. 당시 그들이 고수한 원칙은 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굳이 보지 않으셔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죠? 바로 골라볼게요. 대표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요게 답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자,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보스턴 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차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차세를 끝까지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대표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말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뜻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표 없는 곳이 뭘 뜻할까요? 바로 영국의 본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식민지가 아니니까. 본국의 의회입니다. 자, 이 본국의 의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식민지에 중상주의 정책으로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고 한 거죠. 이 뜻은요. 식민지를 대표할 사람이 영국의 본국의 의회에 가서 식민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조차 안 주고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표 없는 곳, 본국 의회에 식민지의 대표가 없이 식민지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남은 선지 한번 볼게요. 1번, 수입곡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자, 수입곡물에 높은 관세 부과하는 거 곡물법이죠. 관련 없고요. 9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내각 책임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4번, 유럽과 아메리카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불간섭 원칙, 멀로 선언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의회 승인 없이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딱히 대연장, 권리청원, 권리장전이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다 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영국의 입헌적인 전통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답은 쉬웠지만 여러분 3번 내용을 명확하게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4번 보실게요. 자, 유사 유형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 순서도 중요해요. 한번 보시면요.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다 나와 있죠. 그럼 이 전 사건에 뭐가 있을까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 전에 일단 이 프랑스 혁명이 촉발된 원인은 구제도, 앙시앙 레짐의 모순입니다. 구제도의 모순이 뭐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세금을 내지 않고 특권이 없는 이제 무산 시민이나 시민 계층만 세금을 내는 거에 분노하면서 열리게 되죠. 삼부회가 소집이 돼요. 자, 삼부회를 그런데 소집한 계층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삼부회 소집을 원한 것은 특권을 가진 계층이었습니다. 이제 특권을 가진 계층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삼부회에서 이런 거 의논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서 삼부회를 연 거예요. 근데 삼부회에서 뭘로 대립하죠? 표결 방식으로, 투표 방식, 표결 방식으로 1, 2신분과 3신분이 대립하게 되면서 3신분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고 국민의회가 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혁명이 과격화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고요. 인권선언을 발표하죠. 이것도 역시 국민의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제1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럼 이 제1공화정 넘어갈 때 뭐가 있어야죠, 여러분? 제1공화정이면 이미 공화정이 선포가 된 거니까 여기서 입헌군주제였잖아요. 국민의회는 여기서는 이제 입법의회와 국민공회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런 이후에 제1공화정에서 총재정부 사이에 들어갈 거 뭐 있나요, 여러분? 자, 공화정에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있었고요. 이런 공포정치에 반대해서 다시 온건파가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일으켜서 만든 게 총재정부죠. 자, 여기까지 프랑스 혁명의 그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가에 들어갈 건 바로 나오죠. 공포정치 실시.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가 왜 아닌지 봅시다. 입법의회 구성은요. 이 앞에서 보았듯이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아니죠. 대륙봉쇄령 실시는 이후의 사건이죠. 나폴레옹과 관련이 있고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은 훨씬 더 이전 3부에 있었던 그 시즌에 있었던 훨씬 이전에 있었던 거고요. 카톨릭교도 해방법 실시는 19세기의 자유주의 개혁 때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 1번이죠. 자, 5번 들어가 보실게요. 가 나의 의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와 나 한번 보시면요. 실내 테니스장에 모인 제3신분 대표들의 주도로 결성된 거. 가는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국민의회는 힌트가 또 나오죠.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를 골자로 했다. 이 헌법이 1791년 헌법입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국민공회일 거예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급진적인 자코뱅당에 의해 주도권이 장악됐고요. 공화국 선포하고 공화력을 제정하였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이건 당연히 나는 국민공회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헌법을 통해서 여기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여기는 공화정의 보통선거를 실시를 했는데 본질적인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국민의회는 주도층이 누구라고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유산시민계층, 부르주아가 주도를 했습니다. 부르주아 주도로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개혁 정강이 있잖아요. 국민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봉건제 폐지입니다. 봉건적 공납 폐지, 봉건제 폐지인데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료 속에선 그냥 봉건제 폐지,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라고 나오지만 생략되어 있는 말이 봉건제를 유상으로 폐지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상으로 폐지한다는 거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봉건적 공납 같은 거를 자기가 돈을 주고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권리를 산다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되사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르주아의 이해관계와 맞물리고요. 무산시민 계층 같은 경우에는 봉건적 공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겠죠. 봉건제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반면에 국민공회는 주도한 계층이 자코뱅파라고 해서 급진파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부르주아보다는 무산시민계층이 훨씬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등장했을 때는요. 봉건제 폐지, 유상이란 말이 감춰져 있지만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봉건제 무상폐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국민 이제 의회에서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했다라고 하면 국민공회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이건 되사오는 개념이고요. 봉건제를 무상으로 폐지했다라고 해야 국민공회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선지 한번 보실게요. 1번, 가는 공안위원회를 구성하고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이건 국민공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죠. 2번, 가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맞죠,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봉건제를 그냥 폐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상이란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나는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는요. 제2공화국, 나중에 나오는 2월혁명의 일입니다. 아니죠. 4번, 나는 대륙봉쇄령을 발표하여, 대륙봉쇄령 발표한 거 나폴레옹 때 일입니다. 이 이후의 일이죠. 아니고요. 5번, 가는요 총재정부를, 나는 통령정부를 구성하였다.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나 이후에 나타나는 게 총재정부고요. 총재정부를 타도하고 나폴레옹이 집권한 게 통령정부죠. 아닙니다.
자, 이번 문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선생님이 정리한 국민의회와 공회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의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또 나왔어요, 여러분. 봉건제 폐지 선언입니다. 내용 읽어볼게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봉건제를 어떻게 폐지한대요? 완전히 폐지한대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써있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유상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국민의회가 되겠죠. 만약에 이 아랫부분은 무시하고 만약 여기에서 봉건제를 무상으로 폐지한다 라고 해야 국민공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국민의회라고 잡고 선지 들어가 보실게요. 1번 총재정부를 구성하였다. 이거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총재정부는요. 급진적인 국민공회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니까 이거에 반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반동이 일어나서 생긴 겁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에 의해서 생긴 게 총재정부고요. 이거랑 관련이 없죠. 훨씬 이후의 일이에요. 2번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는 국민의회가 아니라 공회의 일입니다. 아니고요. 루이 16세의 사형을 결정한 것도 공회의 일입니다. 급진적이잖아요, 여러분. 4번 오스트리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거 입법의회의 일입니다. 아니죠. 5번 입헌군 주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였고요. 또 하나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한선거. 재산에 따라서 부르주아니까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프랑스 혁명 관련된 문제 풀어보셨고요. 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올해 기출된 주제입니다. 보실게요. 그림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시민혁명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산업혁명을 같이 정리해 보시면 돼요. 경제적 변화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리버풀과 맨체스터 철도 개통. 남학생들이 이거 보면 이제 축구가 생각나시겠네요. 그쵸?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철도가 개통이 됐대요, 여러분. 자, 교통혁명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것이 바로 조지 스티븐슨이 키워드죠. 발명한 증기기관차의 증기선의 발명, 증기기관차의 발명 언제죠, 여러분?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고르는 문제네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기억, 매뉴팩처의 등장 배경을 파악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선생님 용어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혼동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후의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매뉴팩처의 등장 배경 해당이 안 되겠죠. 한번 그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선대제 수공업이 나오고요. 선대제 수공업에서 분업과 분화의 원리가 좀 더 적용이 돼서 좀 더 대규모가 된 게 매뉴팩처고요. 이렇게 쓰시면 쉽습니다. 수공업일까요? 기계공업일까요? 매뉴팩처도 수공업입니다. 공장제 수공업이죠. 좀 더 대규모의 공장제 수공업이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입니다. 자, 맞는 선지가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완전히 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지죠. 비록 이제 초기, 산업혁명 초기에는 공장제, 수공업도 병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적 변화를 고르자면 공장제, 기계공업이겠죠. 아니고요. 생소한 선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네, 공장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조사한다. 자, 공장법은요.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의, 공장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입니다. 맞죠, 여러분? 산업혁명은요, 사회주의 사상 하나면 관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장법이 제정이 되는 과정 조사한다. 산업혁명과 관련된 선지 맞고요. 1차 인클로저 운동의 배경을 살펴본다. 아니죠, 여러분. 1차 인클로저 운동은 시기로 치면 신학로 개척의 무렵이죠. 1차 인클로저 운동의 배경 아니고요. 예,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맞죠, 여러분?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 차티스트 운동 전개되는 과정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리의 4번이 답이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항상 헷갈리시는, 선생님도 가끔 헷갈리는 1차 인클로저와 2차 인클로저 한번 정리해볼게요. 1차 인클로저 운동이 있고요. 인클로저,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어떻게 보면 둘러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1차 인클로저는 언제 이제 시작이 되냐면 신학로 개척 무렵입니다. 이때 왜 그랬냐면 양목 가격, 양털 가격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경작,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를 뭘로 바꿀까요?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목초지로 바꿉니다. 이때가 1차 인클로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자, 2차 인클로저 운동은요, 산업혁명쯤에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 같은 것으로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곡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희소한 것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넓은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울타리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지에 대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경작지에 대한 울타리치기가 바로 2차 인클로저 운동이죠. 그럼 이거 두 개 모두 여러분 하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 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경작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생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원래 땅을 울타리치기로 잃어버린 농민들이 생깁니다. 이런 농민들이 바로 풍부한 뭐가 되는 거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공장 노동자, 노동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도시 노동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내용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8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산간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요, 면사를 생산하기도 하고 레이스를 짜기도 했대요. 그런데 끝에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 주말이 되면 이들은요, 만든 제품을 여느 때처럼 레이스 상인의 집으로 가져가서 잔금을 받아갔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노동을 하는 주체와 자본을 대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하나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바로 5번이죠. 선대제의 작동 방식을 파악한다가 맞습니다. 선대제, 미리 자금이나 재료를 상인이 공급을 하면은 수공업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그걸 하고 나중에 잔금을 받는 형태죠. 바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5번 바로 골라볼게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9번 문제입니다. 자, 자료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난 영국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떻게 물어보고 있냐면요. 공장에서 아이들의 작업 환경 어땠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공장이 나왔고요. 아이들까지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게 감이 오시죠? 그래도 보실게요. 아이들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아동의 인권이 전혀 없는 거죠. 자, 나는 그 아이들을 자야 할 시간에도 공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이들의 노동 실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기계에 다친 아이들도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면요. 상해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언제적이죠? 바로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기입니다. 관련된 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1번, 중농학파가 등장하였다. 중농학파는요, 시기적으로 영국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이잖아요. 18세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사회 모습은 아니죠. 그 중농학파도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중농학파 주장한 사람 바로 케네입니다. 자, 중농학파는 뭐를 가장 중시한 거예요? 농업을 중시한 겁니다. 국가의 부의 원천, 기본적인 것이 되는 토대가 바로 농업의 부의 원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이 농업까지만 나왔으면요, 케네는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교과서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언급된 사람은, 역사에서 한 번이라도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케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중시해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농업을 중시하지만 뭐를 얘기했죠?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했죠.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농업을 중시하되 이런 경제 활동은 자유로워야 된다. 국가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주죠?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야. 그래서 여러분 떠올리는 문장이 있어야 되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는 작동된다. 자유경제가 이렇게 영향을 줬고요. 18세기는 맞지만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사회 모습은 아니고요. 2번,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2번이 되겠네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처해진 상황,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번, 선대제 수공업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 시기는 여러분 뭐가 확산될까요? 공장제 기계공업이죠. 아니고요.
4번 값싼 은의 유입으로 가격혁명이 일어났다. 이거 언젠가 여러분 신학로 개책 때죠. 제 신학로 개척 때 은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은의 유입이 많아져요. 그럼 이 은이 귀중품이기도 하지만 화폐로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럼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반비례 관계로 인해서 뭐는 올라가나요? 물가는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 바로 신학로 개척 때 가격혁명에 대한 설명이죠. 자, 아니고요. 5번 노예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노동력을 대체하였다. 자, 이 상황은요, 여러분, 노예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 영국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일까요? 아메리카 대륙이겠죠.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왜 노예를 수입해 와야 됐죠? 원래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원주민들로 노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죠. 노동 착취에서도 죽고요. 이제 이런 백인들의 약탈에 의해서도 죽고요. 전염병에 의해서도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나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수입해오죠. 그래서 정말 이때 이런 그림 같은 걸 보면 배에 정말 사람들이 한 명이 이제 눕기도 비좁은 공간에 흑인들을 가득 태우고 여러 칸으로 태워서 오는 걸 볼 수 있죠. 오는 기간 동안에 많이 죽었대요. 자, 결국에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10번입니다. 다음 노래가 만들어졌던 당시에 유럽 사회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아, 행복한 사람, 아, 행복한 그대여. 삭과 쟁기를 들고 땀 흘리면서도 즐거움 속에 일하고 자기 일을 통제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일을 안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행복한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이 시에서 표현하는 상황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일을, 노동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겠죠. 읽어볼게요. 이제는 수많은 공장 안에 몰려있는 인파 속에서 치솟은 굴뚝들은 검은 구름을 내뿜는데 일하라고 울려대는 차가운 종소리, 온 사방에 노예 같은 노동자들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전에는요, 노동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 공장이라고 하는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단 안에 갇혀서 노동자들도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여기가 자기에 대한 자율성이 살아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엄격한 통제, 감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노래가 만들어졌던 당시 유럽 사회 바로 배경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고요. 관련된 모습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열차표를 확인하는 차장들. 열차표가 나왔네요. 열차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정확해지고 열차를 통해서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교통혁명이 발생한 상황 맞고요. 만국 박람회장의 운집한 시민들 맞습니다. 만국 박람회가 이런 거죠. 산업혁명의 결과로 일궈진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 그쵸? 런던 박람회도 있었고 파리 만국 박람회도 있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대서양을 횡단하는 증기선의 선원들 맞죠 여러분? 증기기관차, 증기선 이런 것들이 발명되는 동력혁명의 시기 바로 산업혁명 맞습니다. 자, 5원의 사회주의 강연을 듣는 청중들. 산업혁명 하면요 반드시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나와요. 사회주의 강연을 듣는 청중들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5번이 되겠네요. 왕에게 도시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들, 이거 뭐죠 여러분? 길드였죠, 길드. 길드가 있고 도시의 자치권을 요구하니까 어떤 건가요? 봉건도시에서 자치권을 가진 자치도시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치권, 특허장을 구입하는 중세의 길드의 모습입니다. 중세 변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런 자료 분석하는 문제가 가장 쉽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여행 시간이요. 획기적으로 단축이 됐대요. 그래서 얼마큼 단축됐나 보시면 1750년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19세기 갈수록 점점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를 표현하고 있죠? 교통혁명.
동력혁명과 교통혁명으로 먼 곳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산업혁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차 계급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돼 영국의 열차 안의 모습도 같이 보실 수가 있죠. 열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관련된 거 골라보실게요. 기억, 제1신문과 2신문에 봉건적 특권이 강화되었을 거야. 자, 제1신문, 2신문 나오는 거 어딘가요? 바로 프랑스죠. 그 봉건적 특권이 뭐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요. 봉건적 특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시기에 약화되었겠죠. 자, 이걸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분적인 질서는요,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이 타고난 건 신분이잖아요. 이런 거에 의한 차별은 이제 철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가 산업혁명으로 오느냐? 아니죠. 이제는 새로운 사회의 질서가 수립이 됩니다. 그 새로운 질서가 바로 부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계급이 나뉘는 상황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니은, 교통의 발달로 농촌에서 선대제 수공업이 발전했을 거야. 자,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선대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면 적절할까요? 공장제, 기계공업입니다. 아니고요. 디귿, 증기기관차의 발달로요. 증기 또 나왔네요. 지역 간 교역과 교류가 활발해졌을 거야.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교통혁명, 동력혁명에 대한 내용 맞고요. 리을, 선거법 개정 요구, 차티스트 운동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하층민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노동자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고요. 정답 디귿 리을 5번이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 산업혁명의 결과로 노동자들이 성장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지금도 노동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의식이 성장해 나가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 이제 노동자들은요, 이렇게 기계 부품처럼 취급을 받고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노동의 이런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실업을 하거나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취하면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밤에 괴한으로 이제 복장을 하고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 생기게 되죠. 처음엔 이랬어요. 이게 바로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자,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자신의 실업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러다이트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우리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생겨서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거나 우리 안에서 국회의원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뭘로 개정이 되는 건가요? 선거권 확대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선거권 보장이라고 하는 차트를 든 사람들의 운동이라는 뜻에서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노동자가 성장하고 처음에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비본질적인 운동을 했지만 나중엔 본질적인 발걸음으로 차티스트 운동까지 나아갔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관련된 문제 모두 풀어보셨어요. 선생님이 개념을 다 정리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개념들 선생님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부분은요. 반드시 혼자서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모두 풀어보셨고요. 선생님은 근대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볼게요. 수고 많으셨어요.